자, 이제부터 성공의 8단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 사실 애터미 사업한 지, 우리 이 고급 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비반, 실전반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한 아무리 속성으로 와도 3개월은 거치죠. 그쵸? 3개월 동안 거치는 동안 또 그 전에 뭐 동영상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면 굉장히 영상 듣기가 이미 훈련이 돼 있으시고 수많은 영상을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중에는 분명히 성공의 8단계가 꼭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한 거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의 8단계가 뭔지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 성공의 8단계가 뭔지도 짚는 게 중요하지만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실천해 보자라는 취지로 마련이 됐어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거든요. 이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대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이대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이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자. 이게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다.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일단 1차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결의 결단, 명단 작성, 초대, 만남, 이제 사업 설명을 말하는 거죠. 후속 관리, 상담, 복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계단입니다. A 스텝. 계단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애터미 사업 다 결단하신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이 순서대로 해서 왔다 하시는 분. 나는 목표 설정하고 결의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스폰서가 충분한 인터벌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었으면 모를까? 갑자기 애터미를 봤는데 너무 애터미가 막, 이거 내가 찾던 일이야. 이러면 이제 뛰쳐나가서 일하기가 바빠서 목표 설정 결의 결단도 없이 바로 명단 작성도 안 하고 뛰쳐나가가지고 애터미는 있잖아. 막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애터미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엄청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먼저 그냥 뛰쳐나가서 먼저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표 설정은 언제 하느냐? 자각하는 순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표 설정이 안 됐네. 그러면 다시 1단계로 가서 목표 설정하고 결의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다시 사람 만나고 요 과정을 결국은 밟게 돼요.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1단계로. 다시 1단계로. 나는 꿈과 목표 설정이 돼 있나? 결의 결단이 돼 있나? 내 명단이 있나?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언제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업을 막 결단하시는 우리 윤일선 사장님이나 지금 뭐 우리 여기 본부장님이나 똑같아요. 내가 일이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난다? 다시 1단계부터 점검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간부터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은 해야지만 일의 속도가 나고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은요, 준비 과정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준비 과정이에요. 이거는 사실 스폰서나 뭐 누가 나를 아끼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내가 이제 필드로 나가기 전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 설정하고 결의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명단 작성부터는 스폰서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하고 어떻게 초대하는지, 어떻게 사업 설명하는지,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뿐 아니라 같이 해주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게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게 오토가 중요합니다. 오토 판매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토 팀장, 오토 국장, 오토 본부장 다 중요한데 이 오토 팀장이 되기 위해서, 오토 본부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첫 관문을 돌파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입니다. 꿈과 목표 설정. 이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애터미에만 있는 시스템일까요? 성공의 8단계가? 아니에요. 성공의 8단계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의 성공 시스템이
기도 하고 모든 어떤 영업 조직이라든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룰이에요. 일반적인 규칙이란 말이에요. 뭐 성공의 8단계, 성공의 10단계, 성공의 12단계 이게 쪼개져요. 중간중간에 한두 개가 섞여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공의 8단계는 누구나 2단계를 거쳐야지만 일이 잘 돼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공의 8단계대로 해야 되는 모든 조직의 모든 성공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8단계 중에서 몇 단계? 네, 1단계. 맞아요. 1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제가 지금 난방을 입었는데 난방을 여기 잘못 끼우면 밑에 쭈루룩 잘못 끼워지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 설정, 이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저도 해보니까요. 꿈과 목표 설정이 되어지면요. 이게 정확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성공해요. 뒤에가 좀 약하고 흐지부지 되더라도 무조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그 시차를 견딜 수가 있어요. 요거만 잘 돼 있으면. 저희 그러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 30에, 나이 40에, 나이 50에, 나이 60에 갑자기 꿈꾸라 그러면 꿈이 쉬워요? 평생 우리는 꿈을 접는 걸 연습해 왔어요. 꿈 깨는 거를 연습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20살 되는 순간부터 어쩌면 더 빨리 아, 이제 꿈은 접어야 되겠구나. 전 세계 여행 이게 웬 말이냐. 권상우 같은 사람, 조인성 같은 사람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어. 이게 웬 말이야. 나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 그죠? 우리가 수도 없이 꿈을 접으면서 살아왔어요. 이 우리가 그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꿈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갑자기 애터미 오니까 막 꿈꾸래. 막 인생 시나리오 적으라고 하고 꿈을 간절히 꿔야 된다고 하고 갑자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아무런 제약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10대의 김미화 20대 막 뭐 저기 뭐 고등학교 때 아주 꿈 많았던 우리 정상화 뭐 정말 꿈 많았던 우리 막 어린 시절의 천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무런 제약이 없고 모든 가능성이 넘치는 시절이었다면 나는 뭐를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이었나?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돈과 시간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진다면 난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뭘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난 정말 뭘 하고 살고 싶은지 이것을 훈련하는 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농부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그쵸? 그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뭐 땅을 본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얼마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은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굽이굽이 자잘자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거절이 좀 어렵고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 서로 빨주노초 파남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이런데 그거를 어떤 단체전으로 어떤 팀워크를 이루려면 그것을 조율하는 게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끝까지 해내려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아까 우리 설정수 사장님이 그 욕망, 뜨거운 욕망,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 무엇이 걷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거두고 싶은 거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의 사실은 회장님께서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다 받아보고 작성들은 해보셨죠.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인생 수레바퀴라고 하는 균형 잡힌 삶의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할 때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 보험회사 다녔었고요. 저는 뭐 직장 생활도 해봤고요. 장사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영업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대부분의 일들은요. 무엇을 거둘 것인가 보다는 일단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죠?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근데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막 엄청 출세해서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꿈들은 점점 접혀요.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은요. 결국은 이 사업을 저는 노후자금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노후자금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작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200만 원 아닌가? 2천만 원? 혹시 2억도 가능할란가? 그러면 이제 팔자가 바뀌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지? 나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저것도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점점 점점 목표가 접히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점점 점점 목표가 커지고 자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많아지고 내가 어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그동안 나만 바라봤는데 가족을 바라보게 되고 이 나의 시선이 밖으로 쏠려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애초에 내가 원했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애터미를 창업한 거예요. 애터미라는 사업은 모름지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애터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음,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 나는 꿈이 없어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 회장님은 꿈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왜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해줄 게 그렇게 없냐.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없고, 내 아이, 자녀한테 해주고 뭐야. 싶은 게 없고, 배우자가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배우자 은퇴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냐. 인류에 공헌하고 싶지 않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돕고 싶지 않냐. 그거는 뭐냐. 사랑이 없는 거다,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는 너무 비하가 아니야. 저 너무, 너무 멀리 나가신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도 제 자신을 빗대어서 보면 제가 작아져 있고, 내가 나 살기도 깝깝스럽고, 그럴 때는 남까지 시선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애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어쨌든 선택을 했고 알게 됐고 선택을 했잖아요. 이걸 통한다면 내가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내 꿈이 뭐예요? 나 배부르고 배 터지게 난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데 배 터지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살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어때요? 내 정말 엄마한테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게 있고, 내 배우자한테도 해주고 싶은 게 있고,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자매까지,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동료들까지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 인생의 모토가 선물 주는 삶이 됐어요. 난 선물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산타클로스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좀 기분이, 비가 막 쏟아지고 뭐 이런 날, 그냥 아무 특별한 생일도 아닌데, 특별한 날, 뭐 이렇게 통화하다가 나 좀 기운 빠지고 힘들어, 뭐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많지는 않더라도 10만 원, 20만 원 꼭 찔러주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위로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친구 나와 그래가지고 막 근사한 데 데려가서 드라이브 시켜주고 싶고 이런 것들 너무 바라는 삶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묶음의 원천은. 그래서 나 개인 김미화는 우리 엄마의 금쪽 같은 딸이고, 정말 이 나를 둘러싼 이 환경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애터미의 성공을 아무리 간절히 원하지만 애터미 성공 자체가 내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애터미 성공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애터미의 성공을 통해서 나는 뭘 얻고 싶다? 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안정적인 고소득이 확보되는 일이 있으셨나요? 안정적인 고소득. 고소득은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고소득을 얻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소득은 불안정해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안정적인 저소득인 분들 계세요. 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저소득이 훨씬 더 많죠. 그쵸? 근데 이제 애터미에서의 성공은요,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와도 고소득 아닙니까? 그죠? 매월 1,0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확보가 된다면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어. 매월 1억씩 나와. 이거는 가문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서 정말 내가 이미 내가 매월 1억씩 들어온다. 매월 이덕우 단장님 오늘 제가 낮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 달에도 세금 떼고 1억 8,2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진짜 세금 떼고 한 1억 8천을 매달 받으세요. 매달. 지금 그렇게 받으신 지 3년이 넘었어요. 그전에도 1억씩은 항상 넘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 매달 1억 8천씩을 매달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쓰기도 힘들죠. 쓰기도 힘들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자, 그러한 자금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꿈이 없으면 돈만 많으면 진짜 뭐 된장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의미 없이 돈만 쓰고 이상한 데다가 왜 있잖아요. 돈만 많은데 막 헛헛해 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쪽으로 강의도 하시고 우리 생각을 깨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번 어,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희망 가계부를 이제 쓰게 했던 게 그거예요. 제 전직이 재무상담사였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희망가게 이 엑셀을 제가 만들어서 옛날에 재무 설계할 때 내 소비자들 요거를 작성하게 한 거거든요. 작성해서 요거를 엑셀로 담아서 연도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현실 가계부죠. 왜? 소득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가계부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가계부 쓰래요, 말래요? 가계부 쓰지 말래. 애터미 하는 사람들 가계부 쓰지 말래요. 뭐 하래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만큼을 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애터미를 만났다면. 그럼 우리 애터미를 만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 가계부 쓰지 말고 희망 가계부 써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뭐 이제 버킷리스트에 원하는 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석세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나는 큰 아파트는 좀 불편하던데 난 30평 아파트가 좋아요. 나는 딱 40평까지가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 여러 번 하고 적어봤거든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들어보신 분이 꼭 있어요. 그, 그 미팅을 할 때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말 아무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라고 하면 어느 집에서 살 거냐. 막 2층 집도 되고 뭐 100평도 되고 더 넓은 집도 선택해. 이 저기 뭐냐 관리비 이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그렇다면 어느 집에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40평이 좋아?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넓은 집에서 살아봐야지. 제가 아는 언니가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서 남편이 루게릭병에 걸리니까 집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집을 주는데 집을 줄 때 연락이 온대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아파트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패스. 다음번에. 그래서 결국은 되게 예쁜 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뒤로만 기다리면 결국 예쁜 집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거기는 관리비나 이런 건 본인이 내야죠. 근데 애터미도 물론 본인이 내야 되지만 한 달에 1억 8천이에요. 관리비 못 낼 일 있어요? 나 청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청소를 꼭 본인이 해야 돼요? 고용 창출하셔야죠. 고용 창출. 그죠? 정말 애터미 정말 못하겠는 분 고용해서, 소비자 고용해서, 청소하시게 하고, 우리가 월급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제한에 걸리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어려운 집, 정말 뭐, 저를 굶기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엄마와 할머니가 진짜 힘들게 벌어서 저를 가르치고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뭐 부자들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꿈을 꾸는 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런 거를 내가 아무런 제한 없다면 뭐 하고 싶은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진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뭐 승마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막 수상 스키라든지 우리 애들이 뭐든지 그런 어떤 거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좋아하면 계속하고 싫어하면 안 하더라도 스킨스쿠버 같은 것도 좀 시켜봤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같이 하고 뭐 여행도 그렇고 저는 사람들 초대해서 그 같이 막 식사하고 먹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간도 되고, 경제적 여력도 되고, 집도 좀 넓고, 아예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으면 어때요? 초대해서 먹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우리 정상훈 사장님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예, 이런 것들. 내가 마음껏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마음껏, 내 마음 가는 만큼 후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거 되게 많지 않아요? 배우고 싶은 거. 아마 배우고 싶은 게 뭐 이거 버킷리스트 쓰면은 한 10가지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못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어학을 하고 싶어요.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내볼까 그러는데 이제는 창피해. 너무 못하니까. 학원에 가서 기초반부터 듣기에는 좀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과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서 이런 비용을 이런 항목을 정하고 이런 비용을 내가 얼마큼 쓰고 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간절하게 꿈꾸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거예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폰서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까지는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지금의 나, 서민인 나로서가 아니라 애터미에서 성공한 임페리얼로서 아니면 뭐 최소한 크라운 클럽에 들어간 어, 나를 꿈꾸면서 이랬을 때 한 달에 내가 한 4천만 원씩 매달 나와, 5천만 원씩 매달 나와, 1억씩 매달 나와. 그러면 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어보시면 굉장히 좀 생생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 버킷리스트가 원래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적었었는데 이번에 버킷리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오시고 요 인생 수레바퀴를 작성해 오시는데 요번 주 과제예요. 요 반드시 요 수레바퀴의 요 가운데에 이 점선을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뭐 집이다 그러면 집이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이 나는 지금 100평에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40평에 살고 싶어. 살고 있어. 그러면 몇 점이에요? 한 4점 정도 되는 거죠? 예. 뭐 그러면 여기에다가 눈금에다가 체크를 하고 뭐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큼 잘해주는지 내 기대보다 한 50%다. 그러면 여기다가 5에다 체크를 해서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점선을 연결하셔야 돼요. 요거를 많이 빼먹으시더라고요. 이거를 해야지 요거를 동그랗게 크게 완성하는 게 우리의 애터미 사업의 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시겠죠? 이 수레바퀴 꼭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주 과제가 버킷리스트 20가지 적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가지 적으라면 이제 막 토 나와요. 근데 문제는 20가지를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분은 더 적어보세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 60가지 적게 돼 있죠. 다 완성해 오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인생 수레바퀴 적어오고 희망 가계부를 작성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그 희망 가계부를 적어놨어요. 양식에 되도록이면. 근데 없는 것도 다 적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장모님 얼마, 우리 친정 저기 부모님 얼마, 뭐 그다음에 내 동생 얼마, 내 뭐 동생 내 생활비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항목을 만드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완성된 내가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적어 오시면 돼요. 재밌겠죠? 숙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를 만나서 같이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각자 적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그렇습니다. 같이 만나서 같이 이거 작업하는 거를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 숙제를 각각 사진 찍으시면 돼요. 숙제를 각각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다가 상은 안 올렸는데요. 이 숙제를 다 하신 분들에게도 상을 드리고 8주 숙제를 다 하신 분들에게도 상을 드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MVP에게도 제가 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도 노려보실 만해요. 제가 상은 다시 잠깐만 이거 공유를 중지할게요. 상은 제가 정해서 다시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과 목표 설정 이미 인생 시나리오 난 촘촘히 완성이 됐다 하시는 분, 난 완벽하게 지금 완성이 돼 있어요 하시는 분 흔들어 볼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너무 완벽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인생 시나리오 완성했다. 다 적혀 있다.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적혀 있어요. 이 꿈이 제가요, 지금 11년째 적고 있잖아요. 11년째 내용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달라져요? 보니까 한 80%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매달 적을 때 앞장 보고 이렇게 적어요. 옮겨서 이렇게. 그렇게 적어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그렇게 옮겨 적어도 한두 가지는 꼭 빠지고 바뀌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바뀌는 애들이 있죠.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매달 적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애터미 사업에 내가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좀 더 내가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일 적으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매일. 자주 적을수록 좋다. 이게 이 단순한 이건 사실 육체 노동이 가까워요. 베껴쓰기. 그런데 이걸 왜 적으라고 하느냐. 적다 보면요. 여러분들 일단 이 적으면서 내 눈으로 확인해. 저는요. 오늘도 이 성공의 8단계 명단을 올려주셨잖아요. 톡방에. 근데 이걸 또 적어요. 제 노트에 또 굳이 적습니다. 여기 있는데 톡방에. 왜 적을까요? 적으면서 한 분 한 분이 또 눈에 들어와요. 그냥 이 톡방에서 강소영, 김미선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강소영, 김미선 쓰는 순간 강소영과 김미선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임춘행 정명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걸 적는 순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게 되면 이걸 매번 적으면 이게 각인이 돼요. 정말 나의 간절한 꿈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실 나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나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일주일 동안 꼭 스폰서 파트너가 만나서 정말 이런 걸 대충 적는 게 아니라 한번 촘촘히 정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한번 완성해 보리라.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걸 잘 만들어 놓은 베껴 쓰다 보면 그것이 계속 보완되고 내 꿈으로 자리 잡아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아까 네 분이 이제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이 오늘 강의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거와 이제 본인의 또 각오, 8주간의 기대, 아니면 이제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 이런 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를 일단 중지할게요.